이치오가 맞받아 소리쳤다. 우리 군사들이여. 저 말에 속지 마라. 저들이야 말로 반란군이니라. 사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 기세를 몰아 과감히 공격하여 반군을 괴멸시키자. 전군 공격하라. 공격하라. 김강수가 뒤를 돌아보며 외쳤다. 병마우 후 김천일과 첨사 김강수가 앞으로 내달렸다. 이어 전군이 그 뒤를 따라 움직였다. 이치오는 있던 자리 그대로 마상에 앉아 전투 개시를 바라보았다. 진압군 선봉 박치무는 반군이 앞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소리쳤다. 진압군이여. 종묘사직과 주상전하를 해하려는 사악한 역적의 무리들을 응징하라. 총공격하라. 황해 병사 박치문과 우회하여 진압군과 합류한 총융청 별장 이순경과 수어청 별장 추성원이 선봉에 나서 진격했다. 반군과 진압군의 사이가 50보로 좁혀졌다. 이 순간 박치문 옆에 있던 서무와 이혜진이 하늘을 날았다. 최상승 경공인 승급도허로 수십 장의 높이를 순식간에 치솟아 오르더니 능공어도의 경공을 구사하여 하늘을 날아 전군의 약간 뒤쪽에 있던 이치오의 앞까지 날아간 서무가 단 한 칼에 그의 목을 베었다. 땅에 떨어진 이치오의 목을 칼끝에 꽂아 서무는 이치오가 타고 있던 백마 위에 올라서서 외쳤다. 약간 뒤늦게 온 이혜진이 서무를 호위했다. 듣거라. 반군의 괴수 이치오의 목이 여기 있다. 여러 장병들이여. 그대들은 이치오에게 소가 주상전하를 향하여 반란의 기치를 높이 들었느니라. 지금 어명에 의하여 이 자리에서 이치오를 처단하였으니 충성스런 전하의 군사들이여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라. 기세등등 외치는 서무의 목소리는 내공의 힘에 의해 우렁차게 반군의 후군까지 전해졌다. 이치오의 목과 서무의 말을 들은 반군의 장병들은 갈피를 잡지 못해 어쩌지를 못하고 있었다. 앞에서 진군하던 병마우 후 김천일은 이치오의 목이 잘려나감을 보고 대세는 이미 기울었음을 감지했다. 첨사 김강수의 의중을 떠보았다. 김첨사. 어쩔 셈인가? 이대로 전진할 텐가? 항복할 텐가? 전진이나 항복이나 우리 목숨은 이미 끝난 것이외다. 허나 전진하면 죄 없는 우리 군사들이 죽습니다. 내 목숨 아깝지 않으니 그들은 살려야 합니다. 항복하겠습니다. 김천일과 김강수가 항복을 굳혔을 때 박치문의 외침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너희들은 주상전하의 장병이자 백성이니라. 이미 수괴 이치오의 목이 떨어졌다. 너희를 이끌 수장이 없는 마당에 저항해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도다. 항복하는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목숨만은 보전해주겠다는 전하의 지엄하신 어명이 계셨다. 너희들은 죄가 없다. 단지 수장을 잘못 만난 죄밖에 없느니라. 모두 무기를 버리고 무릎을 꿇어라. 이치오의 목이 서무의 칼끝에 꽂혀있음을 본 반군의 장병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했다. 전진도 후퇴도 못한 채 진퇴양난에 처하여 꼼짝하지 못하고 있던 병마우 후 김천일이 반군을 향해 소리쳤다. 자랑스런 청영군이여. 우리는 수장을 잘못 만나 반란군이 되었다. 그러나 대세는 기울었다. 하여 자손대대로 반란군의 오명에서 벗어날 길은 오직 하나 투항뿐이다. 주상전하께서 항복하는 자 살려주겠다는 어명이 내린 지금 전투는 무고한 인명만 상할 뿐이다. 나 충청병영 병마우 후 김천일은 항복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러니 모두 무기를 내려놓고 투항하라. 병마우 후 김천일의 말은 투항의 도화선이 되었다. 청주병영군은 일제히 무기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투항했다. 전투는 그렇게 별반 양군의 피해도 없이 끝났다. 박치문과 김충료 그리고 한동식이 서서히 말을 몰아 충청병영군 진영으로 왔다. 무릎을 꿇고 있는 김천일과 김강수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박치문이 김천일에게 말했다. 김천일 병마우 후 옳은 결단을 내리셨소이다. 나는 황해 병사 박치문이요. 박병사 영감. 위명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한
한순간의 잘못 생각으로 반군에 합류한 것이 회한으로 남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소이다. 진정 잘못을 뉘우치고 반란의 죄를 덮고도 남을 공을 세운다면 전하께서도 관용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충청평영의 제장들께서 해주어야 할 막중한 임무가 있습니다. 박치문의 말에 김천일이 물었다. 무엇입니까? 나라와 전하를 위하는 일이라면 소장의 목숨을 바친다 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허허, 목숨까지 내놓을 일은 아니오. 지금 반란의 주모자 시문이 도성안을 장악하고 삼군영의 군사들을 이끌고 창덕궁 인정전으로 진입하여 전하를 위협하고 저정에서 금군과 대치 중에 있소. 하여 우리 기병 5천이 먼저 출발하여 숭례문과 도나문을 넘어 반군의 후미를 공략해야 반군을 괴멸할 수 있소이다. 숭례문을 아무 탈 없이 통과하려면 반드시 충청평영군이 숭례문 앞에 나타나야 하오. 이 막중한 일을 김우후와 제장들이 맡아주어야 하겠소. 여러분이 황해 병영 기병 5천을 이끌고 충청 병마절도 사형기와 각 진영의 깃발을 휘날리고 숭례문에 도착하여 상태가 급박하다 하여 먼저 기병 5천이 왔으니 성문을 열라 하면 성문의 내응자는 그대들의 얼굴을 아니까 별 의심 없이 성문을 열 것이오. 그 다음은 여기 계신 의명공주마마가 지휘할 것이오. 어떠시오? 해줄 수 있겠소? 여부가 있겠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나라를 위해 조그만 공이라도 세울 수 있다면 무슨 일인들 못할 리 없지요. 고맙소이다. 다른 제장들은 어떠시오? 박치문의 물음에 첨사 김강수, 만호 박경림, 종사관 최윤재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김천일, 김강수가 맨 앞에서 기병 5천을 통솔하여 서둘러 출발했다. 역시 기병의 속도는 빨랐다. 떠난 지 잠시 후 그들은 시야에서 사라졌다. 서모와 이혜진은 기병 속에 섞여서 말에 박차를 가했다. 한시가 급했다. 그들에게 이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었다. 풍전등화의 나라의 운명이. 인정전. 다시 아침이 되자 전열을 재정비한 반군의 공격이 거셌다. 물밀듯 지쳐 들어오는 반군의 거대한 힘에 금군은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다. 강호를 누비며 숱한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이나 벗어난 함경직도 난생 처음 겪는 힘든 싸움을 하고 있었다. 이것은 현우명도 그랬고 현인중, 남수련은 온몸이 피투성이로 범벅이 된 채 생애 처음 맞는 어려운 싸움을 이어갔다. 이해나는 임금 곁에 꼭 붙어서 계속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지만 반군이 금군의 일부를 뚫고 인정전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자 결국 이해나의 쾌검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임금도 이 위급의 시기에 가지고 있는 무공절학을 모두 쏟아내어 들어오는 반군을 공격했다. 임금의 승용장과 광풍의 향연검의 10수명이 순식간에 나가 떨어졌다. 내금의장 김종헌, 경사복장 최명원, 우림의장 한우진 그리고 이시랑 종사관, 이민우 천총이 인정전으로 뛰어들어와 임금을 호위하며 반군을 상대했다. 이미 이들은 몸의 많은 곳에 상처를 입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칼을 휘두르고 또 휘둘렀다. 함경직, 현우명, 현인중, 남수련도 인정전 안으로 날아와 반군을 물리쳤다. 그러나 갈수록 그들은 체력이 소진되어 갔다. 마지막 남은 힘까지 이곳에서 불사르려고 하는 듯 싸우고 또 싸웠다. 임금 곁에서 쾌검을 휘두르며 임금을 호위하던 이해나의 등에 창이 꽂혔다. 이해나는 이를 악물고 아픔을 참고 창을 꽂은 군사를 베었다.